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행태를 보니 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허풍, 허장성세를 부리는 꼴이 꼭 그 모양입니다. 이 대표는 엊그제 대표적 음모론자로 불리고 있는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코앞에 닥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3월쯤 선고가 나올 것이다.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안달을 했을까요? 패문부제를 하면서 소송 기록 접수를 피하고 변호사 선임도 미루고 최근에는 유언법률 심판 청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재판을 미뤄서 탄핵 심판보다 늦게 2심 선고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벅꾸라지다운 온갖 꼼수를 동원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1심 선고는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은 오는 3월에 선고되더라도 4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재판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합의 6-2부 최은정 재판부가 재판 지연 전략을 칼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 짐짓 대법안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 권순일 같은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설마 짜고 치는 재판 거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친으로 불리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을 서둘러 3월 초에 끝내는 쪽으로 알아서 기고 있으니까 만약 인용 결정이 나서 조기 대선에 들어가는 경우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 항소심 재판부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절대 2개월 내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3월 초에 탄핵 심판을 선고해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법원도 판결을 미룰 것이 뻔하고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오만함이 묻어납니다. 법원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는 손꼽을 정도라면서 김문기 모른다 같은 기억에 관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 선고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것이 절대 다수의 법조계 시각입니다. 또한 이재명은 김문기 모른다는 부분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사업 허가를 내줬다고 거짓말한 부분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빼박 국토부 공문이 있기 때문에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섭이 형님으로 모시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로비로 5단계 용도 성향 등 엄청난 특혜가 이루어졌다는 대법원 선고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 대표 말대로 법원이 대부분의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유독 이 대표 재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창헌 판사는 유전교사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김동연 부장판사는 모든 법조인들의 예상을 깨고 이중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좌파 판사들이 자신에게 선고한 유리한 판결만 그렇다고 경강부회할 것이 아니라 선거법 1심 판결도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었다고 인정부터 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방박 상황으로 모시는 음모론자 김어준을 찾아가서 희희낙낙거리는 이유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비명계의 공세가 커지니까 개딸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도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을 문재인에게 돌렸다가 친문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준비 부족, 자질 부족, 과거 이력에서 흠잡을 때가 있는 제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비명계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다 줄 수도 있다. 비명분들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만들어 드리고 협력하겠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대표 일국 체제에 대한 비명계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극렬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김씨 방송을 통해서 겉으로는 갈등 봉합에 나서는 척 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집안 단속을 벌이겠다는 경고를 발한 셈입니다. 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도 당 안팎의 불안감이 커지자 걱정하지 말라며 지지층을 안심시키려는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분석입니다. 그만큼 이 대표가 내심으로는 불안조조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어준 방송에까지 쫓아가서 이런 과장된 몸짓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해서 민주당을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현격한 격차를 보였던 탄핵 찬성과 반대,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일부 조사에서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으로 따놓은 당상으로 알았던 대권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 어찌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헌재의 탄핵 판결도 5대3으로 기각된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지요. 또 하나 기막힌 일은 그동안 당내 당으로 이재명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던 찐명 모임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재명 정기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민주당 대표까지의 정치 역정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알려지지 않은 고뇌와 고심을 담아서 이재명 악마화를 차단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김용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의 행방도 밝힐지 궁금합니다. 이재명의 정기를 쓰려면은 주변 딸랑이들의 증언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점재명의 주인공 배우 김부선,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 전 본부장, 친형 강제 입원 등과 관련된 장영하 변호사, 김사랑 씨도 인터뷰하고 형수 찌재명 사건, 대장동 저수지 428억의 행방, 경기도 법카와 일제 샴푸의 진실, 북한 노동당에 바친 800만 불,
그리고 5명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도 소상히 밝혔으면 합니다. 정과 사범에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실현되지도 않을 대통령 계획금을 꾸면서 참 애쓴다고 위로를 해야 할지, 가지가지 한다고 비난을 보낼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